이어서 지역 주도형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주민 삶의 지혜 제고라는 주제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고영주 원장님께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전시에서 출연기관으로 한 2년 전에 만든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초대 원장을 맡고 있는 고영주라고 합니다. 과학산업진흥원은 대전이 연구개발 특구가 있어서 과학기술은 큰데 잘 돼 있고 산업이 약하다. 그리고 최근에 신산업이 많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잘해보자라고 만든 기관인데요. 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또 기술과 산업의 관계가 이제는 기술과 사회의 관계로 많이 옮겨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의 활용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업이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회 문제 해결 사업들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 지역 주도형 지역사회 삶의 질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로 들어가면 특히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예전에 패러다임이 기술을 개발해 놓으면 누군가 가져가서 그걸 사업화해서 파는 그래서 삶의 질을 바꾸는 이런 형태로 갔는데 이제는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려면 문제의 당사자들인 시민들이 그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정의하고 그걸 해결하는 솔루션을 같이 만드는 그리고 그 과정에 새로운 지식과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혁신으로 가져가는 이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걸 이제 리빙랩이라는 형태로 전 세계가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실제로 리빙랩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공간의 어떤 실험실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생활 실험실, 생활 속 연구실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시민이 연구자가 돼서 과학기술인들과 함께 문제를 푸는 이런 과정을 하고 거기에 기업이 참여해서 또는 기업을 만들고 이런 과정이 복합적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리빙랩의 여러 가지 핵심 요소들이 있는데요. 적극적인 사용자 관여, 실생활 적용 실험, 복수 이해관계자 참여, 복합적 방법론 적용, 공동 창조 이런 5가지의 핵심 요소들이 적용이 돼야 되고 그것이 저는 과학 치안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리빙랩 사업 관련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도 여기 뭐 과기부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사회문제 해결 R&D 종합계획이라는 걸 이제 했었고 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도 만들고 제2차 국민생활문제 해결 종합계획도 하고 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처음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한 전략과 의제로 담았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12월에 확정이 된 내년부터 시행될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도 주요하게 들어가 있고요. 또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도 5년마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내년부터 시행될 6차 지방과학기술 종합계획에도 지역 주도로 지역 주민과 함께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을 혁신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들어가 있고 그거를 지역과학기술 혁신법으로 기본 프레임을 하겠다라는 것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리빙랩이 어떻게 확충이 되느냐가 정부의 정책, 기술의 접목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도 확충되고 있고 부처별 지자체 협업도 확대되고 있고요. 사회혁신이나 사회적 경제도 연계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연결 확대되면서 실제 일자리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혁신 정책의 저도 뭐 화학을 하고 과학기술 정책을 했습니다만 기존에는 기술이 만들어지면 제품으로 돼서 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간 리니어 모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협업 시스템 모델로 가고 최근에는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을 과학 기술을 해결해내는 이런 기술 사회의 혁신 시스템으로 변화하는데 최근에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등장을 했습니다. 아까 교수님 발표했습니다만 실제 한국의 초저출산이 작년 3분기 결과가 발표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하면서 해외 언론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고 유엔에서도
가장 먼저 지구상에서 사라질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근데 그 원인이 부동산 폭등이고 좋은 일자리고 그 원인이 수도권 집중하다. 그래서 결론은 지방의 청년들이 일자리와 주거 안정과 정주 환경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답이다. 그러면 과학기술 정책은 뭐냐면 그러면 그 지역을 과학기술로 어떻게 혁신할 건가?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건가? 특히 이 일자리와 경제라는 거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려면 지역이 기본적으로 안전해야 되고 치안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와 정주 환경과 치안이 어우러지는 그것이 과학기술로 모두 연결이 됐을 때 저는 지방 균형 발전이 강화하고 지역에서 오히려 신산업이 만들어지고 세계적인 혁신 도시가 나올 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열린다. 그래서 과학 치안이라는 것도 첫째는 안전이지만 둘째는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어떤 일자리, 새로운 기업 이런 형태로 새로운 정주 환경, 새로운 지역 혁신 이렇게 나갈 때 훨씬 더 확장성이 커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이 지식의 생산과 확산이 이제는 융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일 기술별로 쪼개고 전문 분야별로 쪼개고 이렇게 해서 선진국을 추격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융합에서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그 융합은 긴밀히 만나고 협업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요소고 지역에서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는 지역에서도 충분히 과학기술로 협업을 해낼 수 있다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태동된 도시가 대전입니다. 대전의 큰 강점은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이 융합형 개방형 도시라는 거고요. 거기에 시민 커뮤니티가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과 시민 커뮤니티가 굉장히 발전해 있는 도시고 이 두 개를 만날 때 새로운 모델이 생긴다 그래서 리빙랩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만들고 사업도 만들고 혁신 주체도 확대하고 네트워크도 만들고 지금 대전 리빙랩 네트워크에는 총 한 90여 개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고 계속 새로운 교육 사업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대전 이제 SOS 랩이라는 것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과기정통부와 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역의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제들을 발굴해서 시민생활 안전을 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를 발굴하고 솔루션을 만들고 그걸 실제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해서 뭔가 개선해내는 것들을 시민과 과학기술인과 기업이 같이 모여서 해내는 방식으로 상당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19개 과제를 실제로 기업들이 같이 참여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시민들이 직접 문제도 해결하고 기업도 성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우수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약자, 청각장애, 시각장애, 뭐 이렇게 여행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되고 있는데 최근에 특히 대전 같은 경우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로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35%의 정도가 1인 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1인 가구에 모여서 워크숍을 계속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불안 요소가 안전 문제입니다. 아마 과학 치안의 중요한 이슈일 수 있는데 그것들을 1인 가구들과 함께 솔루션을 어떤 걸 해주면 안전하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실제 적용해보는 이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특히 대전은 그 이제 장애인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드는 도시입니다. 그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또 화재가 났을 때 막 알람 이런 것들을 잘 문자 메시지도 잘 소통이 안 돼 이런 경향들을 보면서 외국인들의 안전 문제는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소방본부가 같이 해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각 장애인과 이주민의 재난 대응 방안 리빙랩도 이제 했고요.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유형화하는 방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1인 가구 문제 해결 리빙랩도 실제 하면서 1인 가구들이 스스로 안전과 삶의 질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책 의제를 만드는 그걸 실제로 시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이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전 디자인진흥원과 디자인 전문 기업들이 해당되는 이해관계자, 시민, 학생들, 청년들과 함께 복잡한 사회 문제를 같이 해결해내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배달 쓰레기 문제, 여기 지하상가의 유모차 휠체어 이동 문제, 그리고 교통 혼잡 문제, 그리고 이 노잼 도시, 이 대전이 막 노잼 도시다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걸 탈출하는 방안 문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대전과학지원에서 같이 17개 기관이 같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제로 순환 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지역 관련된 기관들, 그다음에 과학 기술을 가진 출연연들, 대학들, 그리고 관련된 단체, 시민 커뮤니티들이 모여가지고 지난 1년 동안 계속 기획을 해서요. 이거를 방안들을 만들고 있고 대전시 조례도 바꾸고 여기서 기업들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보고서도 내고 여러 가지 제도도 바꾸고 기업의 어떤 아이템도 만들고 거기에 과학 기술을 접목해서 기술 기반의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대전에는 5개 구가 있습니다. 구별 우리는 이제 이 뭐 과학 치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금 더 현장으로, 조금 더 구석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개 자치구가 이제 원도심도 있고 새로 성장하는 도시도 있고 어디는 자연환경이 발달한 데도 있고 어디는 산업단지가 있는 데도 있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특성화된 이슈들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그쪽의 시민들과 자치단체와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해결 방안들을 만드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5개 구가 있는데요. 유성구는 뭐 공유 텀블러를 써서 플라스틱 컵을 줄이는 문제, 그리고 대덕구는 도시명 에너지 자립 미니 스마트팜, 동구는 과학 도서관에 위치를 외부로 지도로 이렇게 보여주게 해서 고령자나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한 도서를 찾는 불편함을 줄여주는 일들을 하고 있고, 중구에는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해서 자율주행 로봇을 넣어서 그걸 마케팅과 활성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야간에 부정주차 이런 주차 단속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은 이제 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관련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기업들을 붙여줬고 그 기업들이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솔루션을 만들고 거기서 기업의 기술력이나 혁신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고 굉장히 많은 반응들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의 많은 언론들이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써주고 있고 이 사업들이 계속 확장돼 나가야 될 텐데요. 이제 과학 치안이라는 것도 이런 방식으로 뭔가 중앙 정부와 협업을 해서 좀 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조금 분야별로 뭐 디자인이라든가 뭐 과학 지역 자치구별로 이렇게 특화된 문제라든가 아니면 의제별로 1인 가구라든가 이렇게 의제별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접근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그거를 해결하는 어떤 네트워크, 거버넌스, 협업 이런 구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산되고 촉진되려면 어떤 이슈나 과제들을 풀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 리빙랩이라는 것이 점점 하면 할수록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안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새로운 지식과 과학기술을 놓고 관련 기관들이 도와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해결이 되고 그것이 도시와 지역의 발전을 이룬다는 거죠. 기업이 성장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유형화를 저희가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동체가 주도하는 리빙랩이 있고 R&D가 주도하는 게 있고 기업이 주도하는 게 있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게 청년 또는 여러 가지 체험 교육용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유형화를 해서 각각 방식에 맞는 리빙랩들을 발전시키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저는 과학 치안의 방식들도 이렇게 유형화를 해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 과학기술을 연결을 확대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해보면 굉장히 소통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과 문과 나누고 문과로 가는 순간 내 인생에 과학기술은 없어 이러고 과학기술은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와 영어를 막 쓰니까 시민들이 과학기술이라서 다시 대화하네 막 이러고 굉장히 어려운 소통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과학기술인들도 교육하고 시민들도 교육하고 만나게 해주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시행착오를 거쳐서 진화해가고 이런 과정들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이 되고 성공 모델들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그 OECD 국가 중에 시민들이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혁신을 해내는 정도가 가장 낮은 나라가 사실은 놀랍게도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이과 문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이 좀 적어요. 근데 이런 리빙랩 사업을 통해서 접목을 시킬 수 있고 과학기술인들도 이걸 하는 과정에서 내가 평생 연구한 게 이 도시의 문제를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어떤 협업 모델, 사업들,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계속 확대를 해나가야 되고요. 저는 말씀드려도 이것들이 단순히 문제 해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일자리와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투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요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요. 1단계로는 문제를 발굴하는 거고 그걸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2단계는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매칭을 해주는 거고 3단계는 이걸 큐레이팅을 해서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서 문제를 지속하게 해결하려면 기업이 돼야 되는데 그 기업이 계속 투자가 일어나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고 그걸 위한 투자 펀드를 기획을 하는 이런 과정에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산업과 사회 문제가 지금은 우리는 너무 기술과 산업만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사회 문제는 그냥 복지로 해서 이걸 코스트로 보거든요. 복지를 해결하고 사회 문제를 하는 순간 이거는 지금 기업 성장과 산업을 투자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복지와 사회 문제 해결에 과학 기술을 넣으면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아까 일본의 소사이토 오천정 말씀, 일본의 기업들은 완전히 모토를 우리가 일본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거기서 혁신이 일어나고 기업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데 이것이 지역에서 일어날 때 굉장히 효과적인 일들이 많다. 그래서 지역의 산업과 지역의 사회 문제를 지역 커뮤니티와 과학기술을 연결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일자리와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저희가 지금 해외 도시들하고 글로벌 도시 국제협력 네트워크들을 하고 있고 계속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사업을 만들고 있고 이런 도시의 사회 문제 또는 도시의 기후 변화, 도시의 미세먼지, 도시의 환경 안전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아이디어 경진대회, 스타트업 경진대회 이런 걸 기획도 해보고 같이 모여가지고 시민들이 함께 과학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도 공유하고 이런 그 과정에서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서로 상생하는 이런 채널들을 지금 해외 도시들하고 만들고 있고 이제 개도국의 경우에는 이제 도시 ODA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역에서 이런 성공적인 모델들을 만들 수 있으면 해외로 수출할 수 있고 해외 사례들이 또 접목이 돼서 서로 글로벌 이슈도 같이 해결해내는 그래서 글로벌한 스타트업들을 이 과정에서도 만들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학 치안을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에 접목하면 지역이 성장해야 되는 가장 기본인 안전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좋은 일자리와 정주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지방의 청년들이 살 수 있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해외로 가고 할 때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문제와 미래 생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 아버님도 경찰이었고 저희 아들도 경찰대 나와서 지금 하여튼 저 관심이 많은데요. 앞으로 이 지역 혁신에 같이 경찰청이 이 과학 치안의 이슈를 가지고 함께 협업을 해나가길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빙랩 중심으로 이제 제약과학 기술 혁신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좋은 사례를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뜻깊은 인연이 있는 분을 모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고영주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좀 감사드리겠습니다.